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면접 대비 콘텐츠의 오프닝과 클로징을 맡게 된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 박소연 디렉터입니다.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4년제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 서울권 주요 대학교부터 시작하여 지방거점 공립대학교까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 면접형 분화, 각종 계약학과의 신설 및 확대로 인한 지원군과 합격군의 변화까지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부적 외부적 변화로 인해 성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부족한 면모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로 보완할 수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면접으로만 보완해야 하는 올해 서류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이 명확하게 나뉘면서 면접으로 승부를 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면접형 전형으로만 모이는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진 올해 자기소개서가 없기에 그리고 면접의 유무가 명확히 구분되기에 더더욱 중요도가 높아진 면접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과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면접 대비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메이저 리서치 면접 대비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1편, 자연계열 4편, 의학계열 5편,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면접 대비 콘텐츠는 작년의 면접 대비 콘텐츠와 달리 모의 면접 콘텐츠와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의 면접 콘텐츠를 통해 각 대학, 계열, 전공을 위한 성공적인 면접 전략의 힌트를 살펴보신 후에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통해 실제 합격자들의 합격 비결과 입시 및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두 파트의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석소장의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모의 면접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운영팀 소속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작년이 2023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면접의 절대적 비중은 물론 상대적 중요성 역시 높아진 2024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합격을 뒤집을 수단은 면접이 유일하기에 다른 지원자와 대비되는 나만의 컨셉을 깊이 고민하는 것은 물론 면접에서 이를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사실적인 면접의 현장감을 위해 합격하는 면접의 모범적인 예시를 위해 면접자 역할을 맡은 새내기 대학생들 각자가 현역 고등학생 3학년 시절 실제로 합격했거나 응시했던 대학 및 전공들로 모의 면접 컨텐츠를 기획했으니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새롭게 리뉴얼된 2023년 메이저 리서치 면접 대비 컨텐츠를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과학을 기반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를 꿈꾸는 학생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침구학을 바탕으로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한의사가 되어 한의표준 진료 지침을 세우고자 하는 수험번호 3992입니다. 처음에는 한의원을 너무 좋아하시던 할아버지를 따라 한의원에 가게 된 이후에 한의치료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서 막연히 한의사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1 시간에 침치료와 자율신경계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침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경계 및 다른 기관과 침치료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탐구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이에 침과학을 바탕으로 한의 표준 진료 지침을 세워 한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 실현을 위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자가 탐구한 침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에는 경락, 기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침을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이 자율신경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명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찾기 어려웠지만 근육에 침을 자입하고 반복적인 전기 자극을 주면 운동 시 근육이 수축하는 것과 유사한 신체 반응을 유발하여 신경 펩타이드의 방출을 촉진하고 말초순환이 증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유의미한 임상 연구의 사례로 합곡 혈자리를 자극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뇌관, 신문, 대추 등의 혈자리를 자극하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또 합곡과 뇌관 자극 시 피곤 상태가 유발된 실험군과
피곤하지 않은 실험군은 자침 시 상반된 자율신경계 반응을 보였는데 해당 결과를 통해 병리적 상태라면 자율신경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 특히 임상적, 경험적으로 한의학적 침치료의 효과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계나 통증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의과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를 한의학대학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한의학의 맞춤형 의료라는 특성이 양의학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 및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신경계 및 통증과 관련해 많은 표본을 기반으로 임상과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같은 20살 남자라고 하더라도 평소의 생활 습관 및 컨디션에 따라 다른 치료를 적용해야 하는데 서양의학은 기본적으로 같은 증상을 보이면 일반화, 표준화라는 명목하에 같은 치료를 행하곤 합니다. 반면 한의학의 경우 소우주 개념의 인체관으로 인체를 유기적으로 바라보며 같은 질병이라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별된 치료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의학의 변증, 논치를 바탕으로 타입을 구체화시켜 특별히 신경계 질환의 효과적인 침치료 방법을 표준화하는 목표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꼭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한의표준 진료 지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한의표준 임상 진료 지침은 병에 대한 대증적 조치를 넘어 환자의 복합적인 상태를 고려하는 다요인 진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데이터를 다루는 툴이 발전함에 따라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용이해졌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한의표준 임상 진료 지침은 한의사에게 환자의 취할 조치를 빠르게 판단하도록 하는 또는 한의사 본인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유능한 보조 역할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 유용성을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에 환자를 끼워 맞추기보다 환자와 직접 마주하는 한의사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의학 혁신기술개발사업단에서 자율신경실조증의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대학교 한의대에 입학한다면 해당 연구 동향을 꾸준히 살핌과 함께 자율신경실조증을 비롯한 여러 신경계 질환의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시냅스 후전이에 대해 탐구했는데 EPSP와 IPSP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수용체에 결합한 뒤 EPSP 또는 IPSP를 일으키는데 EPSP는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로 시냅스 후 뉴런으로 나트륨 통로를 열어 막전이를 상승시키고 탈분극을 유도합니다. IPSP는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로 염소 이온 등의 음이온이 유입되도록 하여 시냅스 후 전이를 낮게 하는 것입니다. EPSP는 델타막 전압이 플러스, IPSP는 델타막 전압이 마이너스에 해당하여 둘을 더한 GPSP의 크기가 역치 이상이면 활동 전이가 형성됩니다. 일반적으로 EPSP는 수상돌기에 위치하고 IPSP는 세포체에 위치하여 축색구에 더 근접해 발생하는 IPSP가 더 큰 영향을 주기에 활동 전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EPSP가 반복적이거나 동시에 발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침과 피부의 근육 신경섬유를 자극하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신체적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 아픔까지 어루만지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환자들의 정신적 아픔은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어루만지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려 합니다. 당연하고 보편적인 접근일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 한의원에 몇 번 갔을 때 어쩐지 포근한 느낌이 들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할아버지께 자주 맡았던 한약재 냄새가 나서도 있었지만 한의사님께서 아들처럼 손자처럼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의사는 증상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원인 파악을 위해 환자의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팍팍한 삶의 치이는 현대인이든 소통의 창구가 적은 고령층이든
잠시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황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침 치료나 여러 한방 치료에 대한 표준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지침에 따라 기기식 의료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환자를 저마다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폭력 넓은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는 학창시절 주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나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경험도 있나요? 3학년 때 반장으로서 기존의 체육대회 문화를 개선하려 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체육대회는 1, 2, 3학년을 통틀어 반이 같은 학급이 한 팀이 되는 시스템이었고 주로 3학년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어 1, 2학년 때 많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굴레를 끊고자 저는 3학년 때 SNS 익명 게시판을 만들어 자유로이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구성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3학년인데 우리 위주로 진행하면 안 되냐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수평적 조직 문화가 형성된 단체에서 구성원들의 몰입력이 더 늘어난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친구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후배들의 의견에 동조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팀은 가장 학년간 허물이 없는 팀으로 거듭나며 다른 팀의 부러움을 샀고 결국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복해져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겪었던 불편을 되물림하지 않고자 노력한 것인데 1, 2학년 반장들이 고맙다는 후배들의 인사를 직간접적으로 전해주어서 머쓱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권위의식 없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러한 태도를 한의사로서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봉사 시간이 좀 적은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막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 봉사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교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그동안 봉사란 크고 거창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봉사라는 것은 주변에 작은 관심을 기울이며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의료봉사 동아리가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기사를 통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 동아리 청록회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여기에 감명을 받아 저도 대학 진학 후에 꼭 의료봉사를 해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부생 수준에서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한의사가 된다면 노인분들께서 자주 앓으시는 신경계 질환인 중풍에 대해 의료봉사 및 연구도 진행해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도움을 주는 지능 에이전트를 설계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능 에이전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 의료 진단 에이전트를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전통의학 정보 포털 오아시스에서 제공하는 한약재의 구성, 주치 효능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약재 및 환자의 주요 증상 입력 시 한약 처방 가이드라인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 제가 특화시키고 싶은 분야인 침치료에 있어 기존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반 의사결정 지원 기술에 따라 맞춤 처방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을 기획했으며 최근 한의학계에서 2024년까지 2만 명의 한의 생체 지표 데이터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구축한다면 한의학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는 3학년 인공지능 기초 과목 수업 활동의 일환이었고 이후 텐더플로우를 활용하여 실제로 간단하게나마 에이전트를 구현해 보려 하였으나 데이터의 접근이나 지식적 한계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알고리즘이나 지능 에이전트는 한의학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닥터 왓슨처럼 AI 한의사의 출현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한의학의 무궁무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예과 때 빅데이터 및 코딩과 관련된 수업을 이수해 배경 지식을 쌓고 침치료와 관련한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연구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경희대학교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한의학적 소양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침구학에 대하여 최고의 교수님들 밑에서 침치료의 원리와 실습을 통한 임상 경험을 쌓아나가며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연구센터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한의표준 진료 지침을 세우기 위한 첫 시작을 정말 꼭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면접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점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의학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슈가 바로 한의학의 표준화에 대한 부분인데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에 대한 지원자의 확실한 주관과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6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와는 별개로 한의사가 가져야 하는 직업의식과 직업적 자세에 대해 명확히 답변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의 표준화에 포커스를 두고 탐구를 진행한 학생들은 지나치게 표준화에 집중하는 바람에 진료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는 다소 딱딱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원자의 경우 본인의 순둥순둥한 이미지에 걸맞게 지식은 지식대로, 주관은 주관대로 하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의 모범적인 답변을 하여 확실한 컨셉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뻔한 이야기로 비추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을,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는 본인의 말투나 이미지에 적합한 경험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봉사 시간에 대한 공격에 능동적인 답변을 통해 잘 대응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봉사 시간이 적은 것은 비단 지원자만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19를 경험한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면접관이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덮어놓고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인데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내에 실제 의료봉사 동아리를 언급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생활기록부 흐름에 적합한 개별 봉사 계획까지 언급해 줌으로써 이러한 면접관의 니즈를 확실히 충족시켰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면접 현장에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제시받았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왜 면접관이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적절한 답변을 도출해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점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단점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질문에서 사실 행복해져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까진 아니고와 같은 사족은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답변을 하다 보니 면접관의 질문 의도와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져 이러한 답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학생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족과 같은 표현은 사정관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답변 후반부에 답변을 하다 보니 면접관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경험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서 해결했던 경험인 만큼 큰 틀에서는 유사한 경험이라 생각해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처럼 확실한 표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현장에서 횡설수설한다는 이미지는 실제로 대부분의 답변에서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족과 같은 표현이 누적되며 형성되는 것임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점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인의 활동과 목표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하는 능력이 좋았습니다. 또한 잘못 발음한 단어에서 한번 멈칫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멈춘 부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며 침착하게 반응하는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듯한 자세와 일정한 톤으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면접의 모범 예시로 보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원자의 경우 목소리가 자주 갈라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런 경우 면접 전에 물을 많이 마셔서 목을 가다듬은 뒤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태도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면접 대비 콘텐츠 잘 보셨나요? 면접을 철저히 준비한 학생은 짧은 면접 시간만으로도 면접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겨 학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겪어본 학생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